자, 용소와 며느리 바위를 보겠습니다. 갈래는 전설이에요. 전설인데 전설을 채록한 것입니다. 채록이라는 건 이제 이런 옛날 이야기들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런 분들이 이제 동네마다 찾아다닙니다. 막 엄청 저 시골까지 막 찾아가서 이제 아주 오래 사신 그런 할아버지들한테 이제 옛날 얘기 이런 걸 좀 들려달라고 하는 거죠. 저기 동네에 가면 이제 큰 나무가 있고 그 나무 옆에 보면 이제 보통 슈퍼마켓이 하나 있어요. 그럼 슈퍼마켓에서 이제 쭈쭈바 하드 하나 사가지고 그 앞에 평상에 이제 보통 깔아놓죠. 평상에 이제 앉아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하면은 이제 할아버지가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그러면 그 이야기를 그대로 적는 거예요. 이걸 채록이라 그래요. 채록. 옛날 얘기를 그대로 적는다. 자, 아무튼 그래서 말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말하는 사람의 투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대로 적은 거다 보니까 내용을 한번 볼게요. 용소는 자 여러분 이 소자가 연못 소자예요. 용소는 연못이에요. 연못. 용소라는 연못이 있는데 용소는 장현읍에서 한 20리 되는 거리에 있는데 라고 했으니까 구체적인 지명이 등장하고 현재 존재하는 장소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것이 구체적 증거물인데 구체적 증거물은 전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전설은 구체적인 증거물이 남아있다라는 것이 전설의 특징입니다. 장현읍에서 서도민요로 유명한 몽금포 타령이 있는 데거든. 여기 보시면 이제 말하는 투죠. 그 몽금포 가는 길 옆에 그 인지 바로 길 옆에 자 지금 보시면 인지 뭐 인제 그 이제 뭐 이런 말이에요. 그 이제 뭐 그 옆에 용소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말하시는 거죠. 그 말하는 투를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용소라는 것이 있는데 그 전설이 어떻게 됐냐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옛날 옛적 얘기지. 옛날에 그 지금 용소 있는 자리가 장제첨진의 집터 자리라 그래. 장제첨진의 집터 자리인데 자 동어 반복이 사용됐어요. 같은 말이 반복됐다는 거죠. 역시 채록의 특징. 우리가 이제 말을 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 많은데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또 중간중간에 쓸데없는 말, 이 군말이라는 게 쓸데없는 말이거든요.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뭘 많이 쓰냐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걸 많이 써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이런 말 많이 쓰죠. 쓸데없는 말이에요. 아무튼 이런 군말이나 동어 반복 이런 게 사용된다는 거 채록의 특징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장제첨지. 이 장제첨지가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부정적 인물로 설정되어 있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인물입니다. 장제첨진의 집터자리라 그래. 장제첨진의 집터자리인데 거기서 그 영감이 장제첨지가 수천석하는 부자로 아주 잘 살고 거기다 좋은 집을 짓고서 있었는데 그 영감이 아주 깍쟁이가 돼서 인물의 성격을 직접 제시하는 거죠. 영감은 깍쟁이다. 뭐 다른 사람 도무지 뭐 도와도 주지 않고 돈만 모으던 그런 유명한 영감이라서 요거는 간접 제시예요. 그러니까 인물의 성격을 직접 제시한 부분과 간접 제시한 부분이 둘 다 드러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사람들이 말하자면 되지 않은 그런 영감이라네. 그래서 국어라는 사람이 국어를 와도 당초에 주질 않고 또 대개 중들이 인지 그 시주를 하러 와도 도무지 주질 않고 그런 아주 소문이 나쁘게 나 있는 영임인데 어느 여름철에 거기서 이제 그 용소 있는 데서 한 20리 가면 불타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불타산은 절이 많기 때문에 불타산이라는 그런 절이 있는데 근데 보시면 이게 왜 잘못된 표현이냐면 절이 많기 때문에 불타산이라는 그런 산이 있는 데라고 해야 되잖아요. 불타산이 산이잖아. 그죠? 그래서 불타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절이라고 잘못 말씀을 하신 건데 그대로 적었다는 거예요. 채록의 특징. 거기서 그 도승이 보통 여러분 이제 이 도승 분들은 도수를 쓰죠. 도수를 막 날라당기고 막 벼락도 치고 막 이런 거 하신단 말이에요. 도승이 그 영감이 아주 나쁘다는 소리를 듣고서 우정 요거 단어 뜻 꼭 알아두셔야 돼요. 우정은 일부러라는 뜻이에요. 일부러인지 그 집을 찾아가서 목탁을 치면서 시주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영감이 뛰어나가면서 이놈 너희 중놈들이라는 것은 불농불사하고 댕기면서 얻어만 먹고 그러는데 우리 집에서는 절대로인지 쌀 한 톨이라도 줄 수가 없으니까 가라고. 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근데 이제 불농불사는
아마 불농불상을 잘못 말씀하신 걸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불농불상 뭐예요? 농사를 짓지 않고 장사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놀고 먹는다는 얘기예요. 놀고 먹는다. 사자성어 무위도식이라고 하죠. 무위도식 하는 것 없이 밥만 먹는 거예요. 하는 것 없이 밥만 축낸다 이런 뜻입니다. 놀고 먹는다. 중들은 놀고 먹는다 이거예요. 왜? 시주를 받아서 사니까 이제 일을 안 하고 놀고 먹는다. 그렇게 이제 비난을 하는 거죠. 댕기면서 얻어먹는다. 그래서 절대로 줄 수가 없다. 소리를 질러도 그대로 그 중이 이제를 가지를 않고서 없날 독경을 하고 있으니까 자 요거는 이제 뭐예요? 이런 걸 보면 이 사람은 지금 일부러 왔죠. 그죠? 일부러 왔단 말이에요. 일부러 그 집을 찾아가서 목탁을 치면서 시주를 해달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다 알고 왔어요. 다 알고 왔기 때문에 당황하거나 뭐 이러지 않아요. 계속 이제 독경을 합니다. 나와사 하는 거죠. 목탁 딱딱딱딱 치면서 이 영감이 이제 성이 나서 지금은 대개 삽이라는 게 있지만은 요거는 이제 구연자가 옛날 얘기를 해주다 말고 이 듣는 사람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대개 삽이라는 게 있지만은 그 옛날에는 그걸 뭐라고 하나 그 부삽이라고 하나 그거 있는데 그걸로 두엄더미에서 쇠똥을 퍼가지고서는 우리 집에 쌀은 줄 거 없으니까 이거나 가져가라 하고서는 바랑에다가 쇠똥을 넣었단 말이야. 바랑은 그 뭐라 가방이에요. 가방 주머니 그 스님들이 들고 다니는 그 가방 그 주머니를 바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쇠똥을 였다는 넣었다예요. 넣었다. 쇠똥을 넣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저 바랑 안에 원래 이제 다른 집에서 시주를 받은 쌀 같은 게 이제 들어있을 텐데 거기다가 쇠똥을 넣어버린 거죠. 그래도 그 중은 조금도 낯색도 변하지 않고서 왜? 당황하지 않죠. 이미 알고 있어요. 그죠?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는 겁니다. 거저 나미아미타불만 부르다가 그 쇠똥을 걸머진 채 바깥으로 나오는데 그 마당 옆에 이제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가에서 그 장제첨지 며느리가 이제 쌀을 씻고 있다가 그 광경을 보고서 그 중 보고서는 얘기하는 말이 자, 이 며느리 선한 행동을 통해 구원의 대상이 되는 인물입니다. 선한 행동을 할 거예요. 우리 아버지 천생이 고약해서 그런 일이 있으니까 조금도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버지는 시아버지고, 그죠? 천생이 고약해서 이렇게 됐다.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씻던 쌀을 바가지에다 한 바가지 퍼석난 그 바랑에다 이어줬단 말이야. 그 바랑에 똥이 들어있는데, 그걸 거기다가 쌀을 넣어주면 어떡해. 뭐 닦아서 좋겠죠. 예, 아무튼. 그러니까 그 중이 며느리 보고 하는 말이 자 이제 선행을 베풀었기 때문에 이 며느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당신 집에 이제 조금 있다가 큰 재앙이 내릴 테니까 당신 빨리 집으로 들어가서 평소에 제일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 있든지 두세 가지만 가지고 빨리 나와서 저 불타산을 향해서 빨리 도망질하라고. 불타산 불교적인 구원의 공간이죠. 그죠? 구원의 공간입니다. 저곳을 향해서 빨리 도망질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이제 급히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방 안에 자기 아들을 뉘어서 재우던 그 아이를 들쳐업고 또 여자가 이제 명지를 짜던 그 명지 도토마리를 끊어서 이고 나오다가 이 명지 도토마리는 여성들의 생계수단이죠. 옷감 짜가지고 먹고 살았기 때문에 생계수단이에요. 그 명지 도토마리를 이제 가지고 나오다가 또 자기네 집에서 개를 귀엽게 기르던 개를 불러가지고 나와서는 불타산을 향해서 다른 박질로 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가지고 나와라. 그래서 이제 아들과 명주도토마리와 개를 데리고 나왔다는 거죠.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남편은 남편이 개만도 못하다는 거야? 너무하네. 네? 뭐 아무튼 그래서 개를 데리고 나왔어요. 어린애를 업고 명지도토마리를 이고 개를 불러가지고 불타산을 향해서 얼마쯤 가는데 그때까지 아주 명랑하던 하늘이 갑자기 흐리면서 뇌성 병력을 하더니 말이야. 근데 그 중이 먼저 무슨 주의를 시켰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보면 이야기가 되게 좀 이렇게 끊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다른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그걸 얘기하고 또 다른 생각이 나서 그걸 부연 설명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다른 얘기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중이 먼저 무슨 주의를 시켰냐면 그러니까 원래는 이 얘기를 먼저 해줘야 되죠. 그죠? 원래는 빨리 도망질 하라고
근데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고. 뭐 이 얘기를 여기서 해줬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주의를 시켰냐면 당신 가다가서 뒤에서 아무런 소리가 나도 절대로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를 부탁을 했는데 이건 뭐 부탁이라기보다 명이죠, 명.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금기라 그래요. 이런 걸. 뭐 하면 안 된다. 절대 뭐 하지 마라. 이런 걸 금기라고 하고 이런 금기가 사용되면 금기 모티프가 사용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티프라는 거는 이제 어떤 패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금기가 쓰였다는 거죠. 이 금기 모티프가 여기저기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그 이야기들 중에도 금기 모티프가 많이 있을 거예요. 뭐 선녀와 나무꾼 아세요? 선녀와 나무꾼에서 그 나무꾼이 사슴을 구해줍니다. 사냥꾼한테서. 그래갖고 사슴이 은혜를 갚겠다고 선녀들이 목욕하는 그 샘물을 알려줘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날개 옷을 훔치면 그 선녀가 이제 자기를 따라올 수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그 선녀하고 이제 결혼을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단 절대 아이를 3명 낳기 전까지는 날개 옷을 돌려주면 안 된다 그래요. 그게 이제 금기죠. 근데 얘가 이제 나무꾼이 이제 날개 옷 훔쳐가지고 그 선녀 막내 선녀가 못 날아 올라가요. 그래갖고 걔를 데리고 자기 집에 와서 이제 결혼해서 같이 살고 애를 둘을 낳았는데 이 선녀가 굉장히 이제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줍니다. 예, 그 금기를 어기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그 선녀가 아이 둘을 양팔에 안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런 이야기죠. 그죠? 그래갖고 이제 나무꾼이 울고 있었죠. 그랬더니 사슴이 와가지고 어이그 그래서 이제 알려줍니다. 또 사실은 이제 나무꾼이 사슴을 찾아가죠. 아무튼 그래서 알려줘요. 뭐라고 알려주냐면 그 샘물에서 이제 그 날개옷 절도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선녀들이 내려오진 않아. 근데 그 샘물이 그렇게 좋은가 봐. 그래갖고 그 샘물을 그 뭐라 그러죠? 그 두레박 같은 거 그런 두레박은 아니고 뭐라 그래? 아무튼 그 이렇게 우물물 이렇게 깃는 거 있잖아요. 두레박은 아니고 좀 큰 건데 아무튼 그거를 이제 내려가지고 물을 퍼올린다는 거예요. 물을 퍼올려서 이제 하늘나라에서 이제 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이제 거기 가면 언제 가면 그게 이제 그릇이 뭐라 그래 그거 아무튼 그 방이 내려올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몰래 타고 올라가라는 거죠. 그래갖고 올라가서 서프라이즈 이러면서 이제 선녀를 만나라 뭐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그때도 금기를 줘요. 뭐냐면 그때가 아니구나. 올라갔는데 그래서 이제 선녀랑 행복하게 살았는데 문제는 엄마가 보고 싶은 거예요. 지상에 두고 온 엄마가. 그래갖고 이제 엄마를 보러 갔다 오겠다. 그랬더니 선녀가 이제 그 하늘을 나는 말을 빌려줍니다. 뭔지 유니콘인가? 아무튼 그걸 빌려주면서 금기를 줘요. 절대로 땅에 발이 닿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날아다니는 말을 타고 내려갔는데 문제는 이제 어머니가 아들을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반가운 거죠. 그래서 이제 네가 좋아하는 팥죽을 써놨다고 팥죽 한 그릇 먹고 가라고 그걸 주는 거예요. 그 이제 아들이 내릴 수가 없잖아. 그래갖고 못 내리고 이제 이렇게 몸을 이렇게 기울여가지고 팥죽 그릇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래갖고 이제 땅을 발을 디뎌버린 거죠. 그랬더니 말이 잉 이러면서 이제 얘를 넘어뜨리고 던져버리고 올라가 버린 거죠. 그래갖고 다시는 하늘로 올라가지 못했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금기가 2가지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런 금기 모티프들이 굉장히 많아요. 금기 모티프. 뭐만 안 된다. 이런 부탁을 했죠. 이 여인이 가는데 갑자기 내성병력을 하면서 그 벼락치는 소리가 나니까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만 화석이 됐어. 그 사람이 그만 화석이 되고 말았다는 게야. 동어 반복. 걔도 그렇게 화석이 돼서 그 자리에 서 있다고 하는데 그 지금도 그 불타산 아래서 얼마 내려오다가 그 비스하니 그 사람들은 이것이 며느리가 화석된 게라고 하는 바위가 있는데 요게 이제 증거물인 거예요. 증거물. 역시 사람 모양하고 머리에 뭐 인 거 같은 거 명지 도토말이겠죠. 그 아래 개 모양 같은 그런 화석이 아직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때 그 이 벼락을 치면서 그 장제첨진의 그 집이 전부 없어지면서 그만 거기에 몇백 길이 되는지 모르는 큰 연못이 생겼단 말이야. 근데 그 연못이 어느 만큼 넓으냐 하면 여기 어린이 놀이터보다도 더 넓은데 이거 고만 2배쯤 되는 품인데 그 소에서 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물 나오는 소리가 쿵쿵쿵쿵쿵쿵 하면서 그 곁에 가면 집안이 울린단 말이야. 이리 너무 물이 많이 나와서 그 물을 가지고서 몇만 석 되는 이제 말할 것 같으면 수천 정보 그 평야에 논의 물을
연못에서 나오는 물 가지고서 되는데 그 물은 아무리 비가 와도 느는 법이 없고 아무리 가물어도 주는 법이 없는데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깊으나 보려고 명짓을 갖다가 돌을 넣어서는 재니까 명짓을 며칠 넣어도 도무지 끝을 모른다는 그만큼 깊은 소가 됐단 말이야. 용소의 신비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만큼 크고 깊은 소가 되었다. 그 다음에 요거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이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라는 것은 속세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요거랑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책에 나와요. 예, 성경에 보면 이제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거 들어보셨을 텐데 그 소돔과 고모라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롯의 처가 롯의 가족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이제 뭐가 이게 떨어질 건데 불이 떨어져서 여기가 이제 멸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롯의 가족이 살고 있어서 얘네를 이제 구원을 하려고 천사를 하나님이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산인지는 전 기억 모르겠는데 아무튼 무슨 산으로 이제 가라 그래요. 근데 거기서 똑같아.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롯의 처가 뒤를 돌아봤어요. 네,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 뭐 그런 이야기죠.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공간으로 가라라고 알려주죠. 그리고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라. 이것은 속세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도를 찾아 떠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갈래는 전설이고요. 채록. 성격은 전기적. 여러분 전기적이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뜻이에요. 전기적, 비현실적. 그 다음에 교훈적, 교훈을 준다. 그 다음에 불교적이다. 여기 나오는 이제 도승 뭐 이런 사람도 이제 사실은 도승이 아니라 이제 승려죠. 스님이죠, 스님. 도승은 원래 이제 그 도교에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약간 그 짬뽕이 돼 있는 게 우리나라 그 전기 소설 같은 거, 고전 소설 같은 걸 보면 영웅 소설 이런 거 보면 꼭 승려분들이 그 스님들이 도수를 알려줍니다. 아니 도수를 왜 스님이 알려줘? 도술은 도교 건데, 그죠? 스님은 스님은 불교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게 약간 이제 도교와 그 불교가 짬뽕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뭐 아무튼 이건 중요하진 않고요. 어쨌든 불교적이다. 그 다음에 주제는 인간의 탐욕에 대한 경계 그리고 권선징악 이 두 가지입니다. 권선징악은 여기서 이제 장제첨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인간의 탐욕에 대한 경계는 장제첨지의 며느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뭐 장제첨지도 탐욕에 대한 경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사필귀정 권선징악은 아시죠?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벌한다. 이게 권선징악이고 사필귀정도 비슷해요. 일은 반드시 정의롭게 돌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의가 승리한다. 다시 말하면 착하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죠. 특징을 보시면 방언 사용과 구어체를 통해서 생동감과 현장감을 주고요. 그 다음에 군말 사용과 동어 반복은 채록의 특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전기성 비현실성 여기서 뭐 이제 그 장제첨지내에 벼락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 연못이 생겼다 이런 거 다 비현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내용 알아두시고요. 특히 단어 뜻을 잘 체크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이런 글들은 고전산문이죠. 고전산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단어 뜻을 몰라서 한 문장을 잘못 읽으면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어 뜻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